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이번에 나오면서 최재형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터뜨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7개월 동안 했던 카톡을 전부 다 일괄해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 자료로 내놓은 거예요. 다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보면 온갖 세세한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충격적인 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장관 또 그와 관련된 그 각종 사안에 대한 것들을 미국 사람이라고 우습게 봤나 봐. 시간을 앞뒤로 바꿔가면서 이간질하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김경심 교수를 구속하라고 시켰다.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라고 시켰다. 뭐 이런 얘기부터 뭐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등등 뭐 유시민 대표하고 무슨 사이가 안 좋다 뭐 유감이 많다 뭐 이런 등등 그나마 그 당시에 이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고려를 한 거예요. 진짜 얘 말이 다 굴한 게 유는 강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래. 지가 바보라 그래놓고 명수한테는 응?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다 내용에 대한 진위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이가 없어. 목숨을 걸고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 지켰다고? 아니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계속 대놓고 살아있는 권력을 자기가 임명을 했잖아. 윤석열을 임명시킨 사람이 김건희잖아. 김건희를 지킨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 얘기였어? 그 얘기였어.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또 얘기를 하셨어요. 법무부 장관 때 김건희가 한동훈하고 같이 인사에 관해서 관여하고 상담을 한 정황이 있다는 거야. 그 300개의 카톡이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 선거 과정에서 까졌던 문자 역시도 일단 문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문자들 안에 인사에 관련된 인사 검증에 관련된 문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서관한테 혼을 낸다든지 차관한테 혼을 낸다든지 이런 문자들도 또는 기록들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자기가 JTBC에다 제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토요일 날 저녁에 JTBC에서 그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재형 목사를 부를 때는 디올백에 대한 걸 대충 덮기 위해서 또는 최재형 목사를 공격해가지고 이른바 메신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지미 애들이 불렀는데 불러서 때리면 때릴수록 김건희의 국정농단 상황이 계속 더 밝혀진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사실 최순실은 국정농단도 아니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이 나라의 대통령이 김건희지 윤석열입니까? 사실상 김건희인 거죠. 그리고 얘가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고 뭘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러한 최상병 특검을 비롯한 김건희 관련 특검이 다시 결합이 되어서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아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이 800의 천공천공 번호인 거예요. 7070. 네. 이 천공천공 번호를 쓰면서 그 당시에 원희룡 장관 비서하고 3번이나 통화를 한 기록이 나왔단 말이야. 그것도 연달아서. 그리고 안보비서관한테도 통화를 하고 한 기록들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통화를 하던 기간 중에 대통령은 안보비서관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어. 윤석열이요? 윤석열이 안보비서관 회의를 하고 있는 이 타임에 안보비서관한테 또 7070으로 전화를 걸었단 말이야. 그럼 성렬이가 2층에서 회의하다 갑자기 5층에 올라와서 안보비서관한테 전화를 걸고 다시 내려가서 회의를 했을 리는 없잖아. 그럼 최소한 이거는 윤석열이 건 전화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왜 7070 번호로 원희룡 비서관이랑 3번에 걸쳐서 통화를 했겠느냐는 거지.
그리고 왜 3번의 통화를 하면서 거의 뭐 마지막 통화는 6분 이상을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겠냐는 거야. 7070으로. 이것은 원희룡 비서한테 전화를 건 것이 아니고 비서 폰을 통해 가지고 원희룡하고 직접 통화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고, 이게 경호처나 아니면 뭐 국방비서실에서 했든 누가 했든 5층에 있는 게 그거니까, 만일 거기서 했다고 치면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인데 왜 그 사람이랑 이런 통화가 필요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7070 번호도 그렇고 이번에 있는 각 휴대폰 문자도 그렇고 대통령의 윤석열의 개인 폰이라고 불리던 5년 넘게 쓰고 있다는 그 폰도 그렇고 그 폰의 사용자와 명의자가 전혀 다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그런데 원희룡 비서관한테 전화를 걸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원희룡이랑 통화했다는 걸 알 텐데 사람들이 왜 굳이 비서관이랑 통화를 했을까? 이게 뭐냐면 원희룡이랑 직접 통화한 흔적을 안 남기려고 그런 거야. 만일 내가 원희룡하고 휴대폰으로 통화해도 괜찮은 내용이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냥 윤석열 폰으로 전화했겠죠. 다이렉트로 저쪽이 알고 받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비서관 통해 갖고 전달받은 거예요. 얘기를 어떻게 전달을 시켰거나 아니면 직접 통화를 한 거야. 왜 그게 이상한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전화가 안 돼. 문하나가 전화가 안 돼서, 문하나하고 같이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 그래서 한 번 통화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 이제 한 5분 있다 다시 통화를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문하나 친구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아니면 문하나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문하나 또 전화할 테니까 받아 해서 문하나랑 통화를 하겠어요? 당사자랑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무슨 비서관하고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 비서관끼리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그건 위로 아래로 의사 전달하거나 바꿔주세요 하거나 이러고 와서 끝나는 거지, 비서관이랑 6분씩 대통령실에서 통화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지.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번호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야. 발신 번호를 감추기 위해서 이 사건은.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금 7070 번호, 개인 휴대폰, 그리고 김건희 휴대폰 자체를 셋 다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 안에 통화 내역과 통화 시간과 대상자를 면밀하게 짜맞춰 봐야 됩니다. 그럼 모든 범죄의 구성이 나와요. 근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검찰청장부터 썼다고 하는 개인폰에 대해서 영장이 안 나온다는 거야. 네, 지금 최상병 손직 사건과 관련해서 청구한 통신영장이 전부 기각됐다고 말한 사람이 이제 송창진 공수처 차장 대행인데요. 이 사람이 윤석열 탄핵청원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태 의원이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 거기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신청한 바가 있냐고 물었고, 송창진 공수처 차장 대행은 이 윤석열 개인 휴대전화 통신영장이 포함돼 있었는데 기각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기각을 시킵니까? 그것도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김건희 폰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니까 공수처가 영장을 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 개인 명의의 폰이잖아요. 명목상 대통령이 쓰는 폰이잖아. 그 폰이 지금 최상병 사건의 가장 핵심 키워드로서 그 안에서 어떠한 지시를 하고 이 폰하고 통화하자마자 모든 사건의 방향이 틀어졌어. 임성근은 잘렸다가 다시 붙었고 갑자기 최혜병에 관련된 수사 기록이 경찰에서 돌아왔어요. 이 모든 시발점이 됐던 시발폰이 이 폰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장을 안 내주면 뭘 갖고 조사를 하라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국짐에서 언론에서 의미 없는 정치적 청문회다 어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번 청문회를 열 때마다 까지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들, 비리들,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 정황들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빨리 탄핵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밖에 들지 않는 상황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많이 다른 쪽에서 정리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언론 보도들을 많이 봐주세요. 지금 레거시에서는요, 아예 이러한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수처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건태 의원이 계속 이제 그 윤 대통령 휴대전화도 기각됐냐라고 정확하게 묻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공수처 측에서 우리가 외압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결국은 막아줄 수 있는 쪽은 의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까발리기 위해서 레거시 미디어 보도 안 하니까 그래도 이 청문회 현장에서 이 조사 과정, 특검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은 그래도 보도가 되니까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레거시 미디어들은 안 하니까. 결국 얘네들은, 이러다가 국진 무너지면 우리도 같이 가는데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